안녕하십니까. 예, 쓰나미 코믹 한국사 제20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1회가 시작된 지가 불과 4개월 전인데 벌써 20회가 됐습니다. 이번 주에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원래 제가 목요일에 올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오늘은 토요일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. 다소 바빴다는 점 양해 드리고, 그 다음에 참으로 지금 코로나가 점입가경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.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.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.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,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 약한 것들이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. 마치 아마존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면은 그게 나중에 태평양에서 태풍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세상에 소홀한 것이 없고 약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삼국유서나 다른 사서들에 보이지 않는 환단고개에만 나타나는 옛날 우리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,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는 한글의 전신은 훈민정음이죠. 백성을 깨우치는 이제 바른 소리가 바로 훈민정음이고, 이 훈민정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종대왕께서 신하들을 독려해서 만드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그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서문에도 보면은 그 글자체가 원래 그 세종대왕이 직접 다 만드신 게 아니라 옛날의 전자를 모방했다, 따왔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완전 창조품 아니라는 거죠. 지금 제가 화면으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시죠. 어떠십니까? 지금 그 훈민정음과 가림토 문자를 같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음은 똑같습니다. 모음은 거의 닮았습니다. 다 100% 닮았다 돼 있고, 나중에 이제 자음만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, 환단곡에 나오는 그 가림토 문자라는 것은 삼세당군, 가륵당군이 을보륵이라는 신하를 시켜서 문자를 만들게 하고, 그게 만든 게 38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건 이제 가림토라고 하는데,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문자에 대한 자료가 세 군데 나옵니다. 첫 번째가 뭐냐면은 행촌 이암 선생이 편집했다고 하는 단군색에 보면은 3대 단군 가르기 삼랑 을보륵에게 지시를 해서, 그때까지 이제 진서라고 하는 글이 있었으나 서로가 이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풀어서 38글자의 소리를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전문이 바로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행촌 이암 선생의 그 후손인 일십당 주인으로 되어 있는 이맥 선생이 지은 태백일사에도 보면은 신시봉기라는 편에 보면은 그 녹돈문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녹돈문은 단군 시대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 환웅천황이 신지라는 것은 이제 직위를 이야기합니다. 그때 당시 계급이 신지였던 혁덕이라는 사람에게 문자를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고, 이 신지 혁덕은 고심 끝에 어느 날 그 사슴 사냥을 갔는데, 이 사슴을 쫓다 보니까 그 사슴이 모래사장에 남긴 발자국,
그것이 바로 녹도문입니다. 그것을 보고서 신지석덕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문자가 바로 녹도문입니다. 그 녹도문의 전형이 지금 그 중국 섬서성에 가면은 창성 조적섭이라는 비가 있습니다. 창성 조적서라는 비가 있는데, 이 비는 황제 헌원의, 중국 시조로 알려져 있는 황제 헌원의 아들 창일이 문자를 만들어서 그 새겨둔 비석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. 이 창성 조적서 비에 나와 있는 글자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뭐 한자의 원형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만, 그 글자 모양을 보면은 한자의 원형하고는 조금 다소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제 녹도문으로 이제 우리가 보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. 이 녹도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슴의 그 사슴이 그린 그림이다. 그래서 거기서 본따온 글자다, 이런 이야기가 녹도문이죠. 이 녹도문에 대한 기록이 그 신시 봉기에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태백일사의 소도경전 본혼에 이 가림토 문자가 나오면서 을보륵이 만든 이 글자를 가림다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뭐 가림토와 가림다 같은 뜻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가림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되풀이해서 읽어 보십시오. 가림다.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진위를 구별하다, 가린다. 쉽게 이야기하면 똥오줌을 가린다 할 때 우리 가린다. 그 가린다와 가림다가 바로 소리가 거의 같습니다.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이 가림토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사리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려주는 글이다. 진위를 가리고 사실을 가리는, 이런 가리는 글자라는 뜻으로 가림토라고 불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문제는 그 가림토로 만들어진 후세의 비석이라든가 그 문서가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. 그러한 책자라든가 또는 그 가림토 문자로 만들어진 비석이 많이 나타났다면은 이것은 완전 역사적 사실로 굳어지는데,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비문이라든가 책자에는 이 가림토 문자가 나타나지 않고, 이 가림토 문자가 있었다는 기록만 지금 환단고기에 이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, 어떤 역사학자들은 지금 거꾸로 이 얘기를 뭐를 하냐면은 훈민정음의 그 28자를 보고서 그의 본뜻을 거꾸로 환단고기에 적어 넣었다, 편집에 만들어 넣었다, 이런 식으로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워낙 그 훈민정음과 가림토 문자가 모양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, 글쎄요, 과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본떠서 마치 자기 공인 양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넣었을까요? 일부러 그렇게 창조를 해서 만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? 그것도 몇천 년 전에 이미 만들었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? 차라리 자기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위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, 굳이 그 삼세 단군, 무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가림토 문자를 만들었다고 일부러 만들어 넣는다.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? 저는 세종대왕이 그 옛날 문자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정확하게 사서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가림토 문자가 전해져 왔었고, 그 가림토 문자를 참고를 해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보아집니다. 우리가 흔히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그 기록이 지금 전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
이미 단군 시대부터 단군 왕건이 나라를 만든 그 시대부터 세계 가장 쓰기 쉽고 편한 글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던 위대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환단고개의 위대성은 바로 이런 점에서 특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 옛날 조상들이 사용했던 녹도 문자와 그 녹도 문자를 개선한 가림토 문자가 옛날부터 있어 왔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면서, 다음 시간에는 환단곡에 보이는 옛날 우리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하나인, 지금은 뭐 중국 화폐라고 알려져 있는 명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요즘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각종 건강에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좋은 주말 되십시오.